네, 원봇 차트 업그레이드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원봇 도미넌스와 원봇 RSI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을 텐데, 원봇 차트 메뉴 안에 들어가면 이런 그림부터 먼저 보일 겁니다. 이건 바로 원봇 도미넌스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보조로 비트코인이라든지 테더, 도미넌스까지 같이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내용이 나와 있지만 BTCD라고 하는 지금 한글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건 말 그대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뜻은 점유율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전체 코인 시장에서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하고 있냐를 보는 건데 여기 잘 보시면 코인게코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침마다 브리핑할 때 올려드린 건 트레이딩 뷰에 있는 도미넌스를 올려드렸습니다. 거기랑은 약간의 퍼센트 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숫자를 집중하시면서 퍼센트가 변동되는 걸 계속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인게코라는 사이트 기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소위 말해 이제 좀 상승을 한다 그러면 비트코인 쪽으로 점유율이 올라가는 거니까 다른 코인들이 또 좀 떨어질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간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자금들이 비트로 온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 그리고 그 자금이 테더로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테더 도미넌스라고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줄어들고 있는데 테더 도미넌스도 특별하게 변화가 없다면 그건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 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워낙 큰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1% 정도 차이 난다는 건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테더나 알트코인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 지금 금방 USDT 테더 도미넌스 금방 말씀드렸는데요. 테더 도미넌스가 예를 들어 상승 숫자가 올라가면 전체적인 코인이 하락합니다. 왜? 전부 다 달러로 바꾸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다른 코인들을 많이 팔았으니까 이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수치가 올라가면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 테더 도미넌스 수치가 하락을 한다면 그 달러들이 비트나 알트 코인들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코인들이 상승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트코인과 테더 도미넌스를 같이 띄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올라갈 때 비트가 올라갈 때 테더 도미넌스가 주는지 얘가 줄고 있는데 테더 도미넌스가 변화가 없으면 그 자금은 알트로 간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유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이제 바로 원봇 도미넌스입니다. 원봇 도미넌스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각 코인마다 매 시간마다 점수가 부여되죠. 뭐 200점도 있고 뭐 50점도 있고 마이너스 점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모든 점수의 합을 나누기 코인 개수로 한 평균값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마이너스 12.35라 그러면 오늘 기준에 지금 스코어 도미넌스인데요. 마이너스다 보니까 조금 코인들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에 있겠구나. 요렇게 이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중에 왜 어떤 코인들은 막 급상승하거나 그런 코인들도 있지만 다른 코인들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평균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날 오전 뭐 예를 들어 9시 기준으로 이 점수를 한번 뭐 캡처를 해 놓든지 눈여겨 보셔서 이 점수가 오전 9시 보다 계속해서 평균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아 코인이 조금씩 이제 상승하고 있겠구나.' 또는 이 점수가 지금 오전 9시 기준 한국 시간입니다. 9시 기준으로 좀 자꾸 더 마이너스 폭이 커진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오늘은 좀 하락적으로 코인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인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마이너스 12 점이면 무조건 오늘은 하락, 무조건 상승 뭐 이렇다라기보다 그냥 오전 한국 시간 오전 9시 기준으로 전체적인 코인의 점수가 오른다 내린다를 좀 판단하시면 조금 더 맞게 보시는 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 세 번째 있는 이 도미넌스는 원버 스코어 체인지 그러니까 변동이죠. 왜 우리가 1 시간 전과 1 시간 후에 이전 시간이죠. 이전 시간에서 지금 시간 원버 스코어가 딱 바뀌면 변동이 얼마다 이런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 바뀐
모든 점수의 합을 갖다가 또 코인 개수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요 점수와 요 점수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변동 스코어니까 이번 시간 1 시간 사이에 좀 오르려고 많은 변화를 주었다라고 하면 이게 좀 플러스 점수가 되겠죠. 그런데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건 전체적으로 1 시간 동안 좀 하락한 코인 쪽으로 좀 더 비중이 몰렸다. 이렇게 인제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의 변동 스코어는 꼭 과거 데이터 1 시간의 데이터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데이터에 대한 합이잖아요. 그래서 좀 마이너스 점수가 이게 생각보다 좀 자꾸 커지면 약간 좀 숏 방향으로 오히려 인제 좀 비중을 두고 배팅을 하는 게 좋고, 이 점수가 플러스에서 자꾸 인제 올라간다라고 하면 약간 롱 방향으로 변동들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롱 방향을 좀 예측하기 하면 좋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 금방 다 설명드렸지만 원보 스코어 전체 토탈이죠. 토탈 이 스코어가 자꾸 높게 올라가면 전체 코인이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좀 자꾸 높이 올라가는 것들은 찾아서 N 시간 후에 많이 올랐으니까 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하시면 되고요. 이 수치가 낮으면 전체 코인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많이 하락했다면 어때요? 앞으로는 상승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지션을 예상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변동 스코어, 변동 도미넌스는 이 수치가 높으면 1 시간 사이 상승한 코인들이 많다 또는 앞으로 상승할 코인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또 이 수치가 낮으면 1 시간 사이에 하락 추세로 바뀔 코인들이 많다. 뭐 이렇게 인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도미넌스는 그렇게 활용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원봇 RSI입니다. 아마 특히나 초보분들이 좀 많이 활용하실 것 같은데 좋은 점과 또 약간의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눈에 L 시그널 또 S 시그널 이런 것들이 L과 S가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 RSI 기준은요. 잘 보시면 여기에 S가 생겼어요. 그 숏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내려는 갑니다. 내려는 가지만 뭐 큰 폭으로 쫙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니죠. 좀 긴 시간 동안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바로 경계선입니다. 빨간색과 녹색의 지금 경계선이란 말이죠. 그 경계선에서 인제 쭉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지나오다가 일직선이잖아요. 지나왔다는 건 횡보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횡보니까 얘도 시그널이 어찌 보면 좀 잘못 뜨거나 반대 방향으로 뜰 가능성도 있습니다. 횡보할 때는요. 이 RSI가 왜 거의 50대 50 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위로 갈지 내려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쭉 떨어지고 S 시그널이 뜬다 하더라도 분명히 뭐 더 떨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더 있어요. 예, 당연히 50% 보다는 더 높겠지만 그래도 큰 수익은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때요? 이 S 시그널을 보고 여러분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만 어느 정도 수익 보고 요렇게 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바로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왕이면 요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움푹 패이듯이 이렇게 우물이 파지듯이 이 RSI가 하락 쪽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가고 난 다음에 횡보 또는 상승세로 바뀔 때 그때쯤 여기서 만약에 롱으로 진입을 한다. 뭐 이렇게 인제 하면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뭐 약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더라도 결국엔 여기서 또 L이 떴지만 이렇게 롱 쪽으로 이렇게 한번 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인제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S 시그널이 떴어요. 근데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죠? 횡보가 아니라 S 시그널 '이제 좀 좋은 포지션을 노려볼까?' 여기서 떴지만 실 차트를 쪼끔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기존의 어떤 캔들 정도를 보고 가장 근처에서 많이 올라갔던 캔들의 가장 높은 부분 또는 이렇게 빔을 쐈다면 빔 중간 정도 부분은 한 번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S를 봤다라고 해서 뭐 시장 가격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바로 그 가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1 시간 봉으로 표시해 드렸으니 이전 시간 봉의 쪼끔 높은 쪽에까지는 한 번 더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언저리 가격 포지션을 좀 잘 잡아서 숏으로 대기했다면 요렇게 쭉 빠질 때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높을 때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산처럼 올라가면 인제 숏을 사실은 좀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L 신호를 뜨면 순간적으로는 요쪽에서 뭐 들어가서 조금은 먹을 수 있지만 크게는 못 먹습니다. 예, 큰 수익은 바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높을 때 L 시그널이 뜬다 그러면 이 만약에 좀 떨어지는 뭐 어떤 무언가가 있으면 그때 들어가면 롱이 되겠지만,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는 이렇게 많이 볼록 올라오는 시점에는 차라리 이렇게 올라왔을 때 숏으로 거는 게 좀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S 한번 보고 요렇게 쭉 빠졌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려고 할 때 바로 끊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익 한번 보고, 그리고 이렇게 롱 시그널이 위쪽에서 뜬다 그러면 바로 롱이 들어가기보다 '아, 얘가 이제 상승 추세에서 롱이 떴다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고 약간은 좀 관망 포지션을 취한 후에 어느 정도 좀 빠지거나, 저희 RSI가 요렇게 좀 더 올라왔다가 이렇게 좀 빠지는 시점 있잖아요. 요때 S가 굳이 안 뜨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빠지는 시점에 숏을 들어가시면 좀 좋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본 RSI 활용법은 원본 RSI에서 아래쪽 녹색 부분입니다. 이렇게 아래쪽 녹색 부분이죠. 여기 아래쪽 녹색 부분 깊이 생길 때 L자 시그널일 때 롱 진입을 오히려 좀 더 추천한다. 그리고 원본 RSI에서 위쪽 빨간색이 높게 형성되고 요런 거죠. 이거보다 더 높게 형성되는 것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높게 형성되면 형성될수록 숏 관점이 좋겠죠. 높게 형성되고 S 시그널일 때 숏 진입을 추천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카데미 때도 말씀드렸지만 RSI라는 건 이제 후행성입니다. 어느 정도 숏과 롱의 어떤 비율을 보고 후행성으로 어느 정도 계산대 값이 이 L이나 S가 표시된다거나 이런 그래프들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들어가도 말씀드렸지만 뭐 수익은 볼 수 있으나 실차트를 꼭 이제 공부하시거나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셔서 이렇게 봉우리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이쯤에서 벌써 다 올라갔을 수도 있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벌써 다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실차트가 이렇게 형성되면 '아, 녹색이 이만큼 올라갔으면 조금 있으면 이 봉우리가 생기겠구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 계속해서 원본 RSI를 적용하다 보면 또 약간의 또 경험이 쌓이고 하면 노하우도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얘가 이렇게 조금 올라갈 무렵에 얘가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그러면 '아, 이제 조금 있으면 이렇게 하락 추세로 바뀔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S 시그널이 뜨기 전에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여러분들이 좀 쌓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L이 뜨면 이렇게 쭉 빠져버렸잖아요. 쭉 빠지고 난 다음에 얘가 원본 RSI가 이렇게 쭉 꺼지잖아요. 꺼졌다가 올라오는데 이렇게 쭉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때 이제 얘도 원본 RSI도 밑으로 내려가고 좀 있으면 L이 뜨기 전에 'L이 뜰 수도 있겠네.'라고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시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요때 떠도 이렇게 수익을 보겠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전에 들어갈 수 있으면 더 큰 수익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본 RSI는 후행성이라는 건 꼭 기억하시고, 이왕이면 이렇게 봉우리가 많이 꺼졌을 때 L자 뜨기 전에 뭐 1 시간 전이라도 들어가면 더 좋은 포지션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꼭 S와 L을 기다리기보다 어 쪼끔 더 빨리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자꾸 보시면서 좀 쌓으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여기서부터 L자가 시그널을 떴는데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RSI가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계속해서 좀 더 올라가고 좀 더 올라가고 좀 더 올라가고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측하시면서 또 너무 빨리 안 끊어도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실 차트를 여러분들이 지지나 저항이나 뭐 추세선 같은 걸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또 마지막에 트레이딩뷰 사이트도 실질적으로 넣었습니다. 1 시간 봉인지 뭐 다른 봉들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봉을 맞춰 놓고요. 옆에 있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뭐 트렌드 라인, 뭐 지지, 그다음에 뭐 저항, 뭐 이런 것도 그을 수 있고 추세선도 다 그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런 도구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는 라이브 차트로 이용해서 이렇게 지지도 긋고 저항도 긋고 그다음에 추세선도 이렇게 긋고 그러면서 인제 활용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그러면 실 차트를 한번 잠깐 띄워 가지고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를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실차트. 자, 실차트를 보면 지금 뭐 제가 아무 코인이나 한번 눌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코코스라는 어떤 코인이 있어요. 저희가 그 차트를 들어가겠죠. 차트를 들어가면 아까 보여드린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응용을 해보면 원보 도미넌스 1이 지금 이제 마이너스 18.19다. 그러면 약간 마이너스 전체적인 코인이 약간은 좀 하락세에 있구나. 그리고 원보 도미넌스 두 번째 이게 이제 변동성이죠. 이 변동성에 대해서는 아 약간 또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면 아직은 약간 소폭 마이너스구나. 뭐 요렇게 인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오전 9시 기준에 캡처를 했다거나 이전 시간에 캡처를 했다면 이게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인제 기준을 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코인, 진입되어 있는 코인 또는 노릴 코인에 미리 요런 캡처를 떠 놓고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원보 차트는 진짜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인정하겠지만 뭐 우리는 즉시 일어나는 차트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코코스는 원보 차트가 이렇게 파란색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몰라도 이제 분명히 올라갑니다. 지금도 소폭 올라가고 있죠. 오히려 위쪽에 있었지만 지금 떨어졌지만 결국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성을 이왕이면 원보 차트가 위쪽에 있으니까 '롱 방향으로 걸어야 되겠네.' 이렇게 인제 좀 예측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인제 원봇 RSI를 봤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롱을 한번 알려줘서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인제 떨어질 때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인제 S 떴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롱을 들어갔다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올라갔는데 쪼끔 더 또 올라갔다가 좀 빠지네. 살짝 빠졌다가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갑자기 S가 딱 떴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세가 바뀔 수도 있겠다.' 또는 '지금 수익 보던 걸 못 보고 마이너스로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때 제가 알려드린 그 스탑 라인을 활용하는 방법을 미리 써 놓든지 또는 S를 떴다면 '아 추세가 바뀌었구나.'라고 해서 바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했다면 보시면 알겠지만 쭉 빠지죠. 그러면 제가 손해를 덜 봤거나 이익을 보고 그냥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쭉 이렇게 빠졌다면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빠졌다면 어떻게 돼요? '아 원봇 RSI도 조금 있으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하라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렇게 반등할 때 여러분들이 미리 좀 롱을 들어갈 수 있는 경험들이 좀 쌓이면 뭐 들어가서 또 이렇게 또 반등 나올 때 인제 또 수익을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직 뭐 S 시그널이 뜨진 않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쭉 빠지면서 이렇게 빠진다라고 생각할 때 여기서 뭐 S 시그널이 굳이 없더라도 이 RSI만 보고도 좀 이렇게 빠지려나 생각해서 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죠? 예, 요렇게 인제 좀 활용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3 분봉으로 되어 있는데 1 시간 봉으로 맞춰 놓고 여기 있는 트렌드 라인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어 지지나 저항을 긋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코인은 여기가 지지가 될 수 있겠고 또 뭐 한 1차 저항은 뭐 이쪽까지도 올라오려나? 뭐 또 '이쪽까지만 올라오려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긋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굳이 바이낸스라든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래소에 가지 않아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추세선을 그냥 이렇게 그어 본다든지 그러면 '아 이 코인은 여기서 요까지 왔다가 떨어질 건가? 어떡할 건가?' 우리는 롱 방향으로 생각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롱으로 가야 되겠죠? 만약에 요 밑으로 좀 한 번 더 떨어져 주면 '여기 지지 라인에서 나는 잡아서 롱으로 걸어야지.' 뭐 이런 걸 이 하나의 사이트 안에서 다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시만 더 들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뭘 볼까요? 리플 한번 볼까요? 자, 리플을 봤을 때 같은 시간의 도미넌스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단 원봇 도미넌스들은 바뀌지 않지만 이 실시간 도미넌스인 테더나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새로 고침할 때마다 조금씩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리플도 보면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울기도 다 떨어지고 있으면 떨어지지만 분명히 위쪽에 형성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졌다가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리플도 오늘 어떤 주요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좀 빠질 수는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N 시간 후에는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봇 도미넌스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때요? 만약에 여기서 알려줬을 때 여기서 여기서는 숏을 알려줬는데 당장은 갑자기 올라가니까 '뭐야 이 잘못 맞네.'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주의사항 알려드렸죠. 여기 플러스와 마이너스 경계선인 이 음과 양의 경계선인 이쪽에서 시그널 뜨는 건 많이 신뢰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뭐 여기서 들어갔다가 하더라도 결국엔 뭐 올라갔지만 결국엔 빠져버리죠. 그래서 기다리면 수익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 가운데 경계에서 일어나는 신호는 그렇게 신뢰를 많이 안 하셔도 된다. 아주 위에서 만약에 S가 뜨거나 아주 아래에서 뭐 L이 뜨면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70% 정도의 확률을 70%면 높은 거죠. 그죠? 확률을 가지고 대응하셔도 좋다. 그런데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일어나는 건 조금은 이제 실 차트를 보거나 약간은 좀 관망해야 되는 자리라고 오히려 이해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쭉 빠지고 있는데 어때요? 원본 도미넌스로 이렇게 파란색이 이제 기울기가 내려가죠. 그러면 이 녹색, 파란색, 녹색 부분이 밑으로 움푹 패였을 때 그때 롱으로 들어가면 좀 더 수익을 볼 수 있다. 왜요? 제가 아까 원보 차트 설명드렸죠. 이 코인 지금 기울기가 추세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요렇게 떨어지고 있으면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원보 차트는 롱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좀 빠졌다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 차트도 봐요.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 지금 쭉 빠져 있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추세나 지지 같은 걸 어디까지 빠질까 예측할 때 어제 여기까지 왔고 그저께 그다음 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4.12 까지 떨어지려나? 아니야 거기까지 안 떨어질 것 같으면 여기 여러 번 맞은 요 부분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얼마예요? 뭐 약 0.42 정도죠. 예 0.42 정도까지는 충분히 뭐 지금 라이브로 봤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조금 더 떨어져 준다면 발표에 따라서 좀 어떤 변동을 주는 어떤 주요 발표가 있으면 여기까지 0.41 까지도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 보는 거죠. 예. 요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아카데미 때도 추가로 더 교육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또 강사님들이 또 활용해서 또 교육을 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원본 도미넌스와 RSI 활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